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말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거취 표명에 대해서 후보와 상의하지 않아도 저는 판단할 주체적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제 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제가 항의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저는 깔끔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상의는 안 하셨다는 거. 안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미련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 내용이 있는데 미련 없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목소리가 꽤 귓가에 남을 것 같은데 무한 책임은 후보의 몫이고 본인도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면 불명예를 얻겠지만 뭐 앞으로 당대표로서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윤석열 후보를 에둘러서 겨냥해서 말했거든요. 정말 저 발언을 들으면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억장이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후보와 상의를 안 했다. 사실 뭐 아까 이제 최병목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진 단장이 분명히 이게 사실 하극상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자 후보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기자들한테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내용들을 다 기자들한테 뿌렸어요. 아니 세상에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예. 당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브를 기자들한테 뿌리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자체 행위로만 이건 당연히 경질돼야 될 행위죠. 예. 근데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극상이 민주주의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조직에서 어떤 회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런 하극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가 정리를 안 해주니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네. 또 저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대표가 세상에 이 선거를 이기는지 안 되는지 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과연 이게 지금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인가요? 우리 당 후보 난 모르겠다. 지면 당신 책임이고 나는 뭐 내가 대표로 책임지면 되는 거 무슨 책임을 지죠? 자기 사퇴하면 그만입니다. 예.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그 심정과 그 억장 무너지면 어떻게 보상할 건가요? 정말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이거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거는 이게 말이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대표직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정 의원님.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따 싶어서 솟아나와서 양비론,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이준석 대표도 잘못했어.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 윤핵관 얘기는 18일 전에 울산 회동 이후에는 잠잠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정리가 되지는 않고 사실 서로 이제 좀 참고 또 배려하고 좀 나가자 이런 걸로 봉합이 된 거였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조수진 단장의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그 봉합된 게 또 풀린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건데 저는 사실 그 아까 이현정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분들이 억장이 무너질 거라는 그 말씀에 사실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예, 그런데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국면을 다시 봉합해서 또 나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저는 조만간 이것도 또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게 나갈 거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선거가 사실은 다 좋게만 가진 않거든요. 예. 어떤 선거도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어려운 선거든 쉬운 선거든 다 내부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조금 고통 받으시는 우리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예. 또 이제 봉합해서 나갈 거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물속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을 또 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위로 계속 이렇게 부스부스 올라오니까 전례 없던 일이 벌써 2번이나. 서영주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윤핵관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한 뭐 리더십 혹은 당대표가 저렇게 또 한 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맞느냐? 민주당의 시각은 또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평가하자면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전체 의도판에서는 새로운 당대표가 보수 혁신을 위해서 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의 혁신 부분에 있어서의 보수 쪽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면서 저희도 긴장을 했고 저희도 좀 변화를 해야겠다 해서 이준석 대표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봐서 이준석 대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 같아요. 저희 시각은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이 등장을 했는데 그 윤핵관의 등장으로 있어서 울산 회동이 탄생을 했죠. 당시에 보면 울산 회동에서는 솔직히 저희는 우려했던 건 이거는 선봉합 후수습 수순이기 때문에 네. 머지않아서 또 2차 어떤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 예측이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바랬던 거는 윤핵관에 대한 좀 정리죠. 말하자면 톤 다운을 시켜놓은 거는 그냥 이제 갈등을 봉합 수준이고 예.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정권을 달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지금 정권을 줬지만 그 부분이 다 완벽하게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런 갈등들이 각자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두 분을 모셔오면서 그 부분을 봉합을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께서 신지혜 영입 이수정 위원장 그대로 두면서 여러 가지 좀 갈등들이 쌓인 게 조수진 최고 공보단장의 그 결정적인 그런 항명 파동으로 지금 이런 대표 사태까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은 윤석열 후보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 이준석 대표의 오후 4시 기자회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후보는 오해를 풀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손대위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조수진 홍보단장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날 그냥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결국은 두 분의 그동안에 불편했던 관계 내지는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런 벌어진 일들인데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표를 찾아가서 잘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 사이 관계를 잘 매듭 짓는 것이 당과 이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정리되지 않겠나. 근데 윤석열 후보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잘 봉합했으면 좋겠다. 뭐 아무리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봉합을 바랬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봉합을 위해서는 뭐 본인과 이준석 대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저는 중재를 잘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런 걸 보면 자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그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그 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 사태가 조수진 최고위원회, 조수진 공보단장의 그 어떤 사과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왜 그러냐면 사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단장의 저런 그 갈등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저께 있었단 말이죠. 사과를 하고 나서 이제 조수진 공보단장이 사실 아까 뭐 기자들한테 또 이준석 대표 비방 영상을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완전히 뒤통수 치는 행위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 본다면 그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인데 누가 그것을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거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고 그냥 조수진 공보단장이 진정성 있게 가서 사과하면 될 문제다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윤석열 후보의 오판이죠. 그럼 그런 오판을 부른 보고를 과연 누가 했느냐.
상황 것- 판단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게 윤핵관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후의 문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 사태의 본질 이거를 정확하게 왜곡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첫 번째 선대위 비공개회에서 충돌을 했고 그런데 사과 표명 뒤에 조수진 의원이 일부 기자들에게 이준석 대표를 비하하는 일부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를 했고 이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되면서 아침에는 사과, 저녁에는 도발하냐 거짓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사건의 단초에 불과하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 윤핵관의 문제 아니냐 이걸 이준석 대표가 또 얘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갈등 당사자인 조수진 의원도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지금 1시간 반쯤 기다렸는데 간곡하게 뜻을 전했지만 지금 시간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좀 잘 못 받아들였고 그거 역시 제 불찰입니다. 사퇴 안 하시는지 지나가실게요. 사퇴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자리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4시 긴급 기자회견,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당대표실에서 조수진 의원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진 못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고 만나 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자기 직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도 보면 뭐 나이가 많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또 겨냥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기 이준석 대표 나이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가서 만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만나 주리라 생각했던 것 자체가 착각이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이미 자신의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와 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동영상을 출입기자들한테 돌렸다는 거. 이거 하나만 놓고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왜냐? 지금 공보단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무슨 공보단장을 합니까? 당대표 비난하는 공보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일단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사죄를 해야지. 아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왜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당대표가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해버렸는데 왜 그게 발단이 된 자신은 재성 유지를 하고 있죠? 공보단장직 던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최고위원도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이 최고위원들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옆에 정미경 최고위원 계시지만 이렇게 사퇴가 된 것 자체는 최고위원들도 저는 사퇴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조수진 최고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는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후보가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후보가 뭔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죠. 본인이 그 전에 먼저 정책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사과를 한다라고 그게 이준석 대표가 만나주고 받아들여주겠습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번졌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사과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이 질문은 이제 정미영 의원님께 최고위원님께 드릴게요. 아까 뭐 이준석 이현정 의원님은 지금 당 대표도 그만둬야 되고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도 한번 총사퇴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총사퇴 없이 지금 조순 최고위원도 일단 본인이 사과 뜻을 밝혔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단 1%라도 선대위 직책에 돌아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대신 이준석 대표의 조건이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공보단장은 단장직에서 물러나는 조건하면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습니까? 봉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조수진 공보단장은요.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 회의에 거의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보단장 역할만 본인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치르면서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유리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사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조수진 최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 분열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막 후벼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고성이 오가고 회의장에서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봐줄 수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고 사과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보수 정당의 최고위원인데 품위를 잃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과해놓고 저녁에는 기자들에게 대표를 비방하는 그 인터넷 그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막 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미 품격과 품위를 잃은 행태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어떤 식으로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괄위원장이시니까요. 이걸 정리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그 최고위 회의에 안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최백무 의원님. 아니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선대위가 잘 굴러가려면 선대위 내에 기강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총괄선대위원장 말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안 듣는다든가 선대위원장 말을 그 밑에 뭐 단장이나 본부장들이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윤석열 후보 얘기를 자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 과거에 그냥 하나의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김중권 옛날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대표로 간 적이 있어요. 새천년민주당 시절에. 네. 근데 김중권 그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민정당 출신입니다. 예. 새천년민주당에 가서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김중권 당시 당대표한테 그 이제 뭐 반발을 하고 영이 안 섰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대표한테 그 힘을 실어주는 여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뭔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그 영을 세워주는 거죠. 예. 대통령이 그것처럼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아하. 그래야 이 선대위가 잘 굴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강 문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과 조금 전에 영상으로 들어온 조수진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만나봤는데요.